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딱 2주 만에 뵀네요. 예, 시간이 너무 빠른 것 지난주에 같아요. 몇 시였죠? 지난주에는 대체 공휴일이었죠. 5월 5일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 예, 2주 동안에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렇죠. 뭐 변동성도 좀 있었고요. 예,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자, 일단 뭐 지금 시장이 지난주 만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은 모습이었었죠. 근데 만기 날 이후로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양 시장 모두 좀 마이너스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래 꼬리를 좀 다는 모습인데 코스닥 시장은 음선을 좀 크게 맞았죠. 근데 이 부분을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4월 말 이때하고 비슷한 모습이 있었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4월 말 여기 화요일, 수요일 이때 좀 시장이 좀 위로 올라갔다가 조금 눈치 보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는데요. 이때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야, 뭐 저기 휴일이 끼잖냐.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일이 끼니까 야, 이때 뭐 뭔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하냐. 그런 심리들 이런 것들이 조금 발동을 해서 시장이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왔죠. 지금도 그거하고 비슷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시장은 수요일 날 부처님 오신 날로 휴장이죠. 근데 내일 저녁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PPI도 나오고요. 모레 수요일에는 미국의 좀 중요한 지표죠. CPI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야, 뭐 그거 좀 CPI가 높게 나오거나 파월이 좀 매파적인 얘기를 하면 이거 대응할 시간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심리가 좀 발동한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렇게 봅니다. 이 파월 의장의 연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매파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연준 통화정책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파월 의장이 한 얘기들이 있죠. 좀 비둘기적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월 의장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현 정권에 이렇게 좀 부담을 주는 그런 거는 싫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월 의장도 트럼프보단 바이든이 편하겠죠. 그리고 앨런 재무장관이 지금 무슨 일이든 다 할 각오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너무 기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면요. 뭐 국채를 바이백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시장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수요일 날 CPI의 경우는 조금 지난달에 발표된 부분들 이 부분보다는 조금 낮은 예상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 지금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확률이 전에 43% 정도였었는데 지금 48% 정도로 올랐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9월 달 정도에는 지금 점점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저는 9월 달에 금리를 좀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11월 달에 미국 대선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일단 뭐 그건 조금 뒤에 얘기고 당장 뭐 내일이라도 오늘 좀 조정을 받고 내일 정도 오전까지 좀 조정을 받으면 빠르면 내일 오후 정도에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CPI가 그렇게 나쁜 수치로 나오지만 않는다라면 주 후반 들어서는 괜찮은 시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좀 많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좀 종목별로 잘 대응하신다라면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보니까 거래 대금을 한번 보니까요. 코스피가 거래 대금이 지금 얼마가 나왔냐면은 13조 가까이 나왔고요. 이거는 이 코스피입니다. 거래 대금이 13조. 코스닥이 거래 대금이 약 8조 5천억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면 양대 시장에 지금 거래 대금 합치면 한 21조 5천억 가까이 되는데 적어도 양대 시장의 거래 대금이요. 최소한 얼마 정도까지 올라서줘야 돼? 최소한 25조 정도로 올라서야 됩니다. 그러면 좀 의미 있는 상승세가 나올 거예요. 현재 이 거래 대금 가지고는
지수를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대금이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종목별 차별화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시장 여러분들 시장의 핵심주가 없으면 지금 시장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전력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 있잖아요. 그죠? 이 업종이 지금 최고의 업종이고, 그 다음은 조선 업종들, 그리고 반도체도 일부 종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반도체도 놓고 보실 때요, 제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반도체도 여러분 이런 종목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보세요. 이게 보세요. 이게 리노공업이잖아요. 그죠? 주가가 전혀 빠지지 않고 있잖아요. 반도체 종목 중에서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엑시콘처럼 한번 볼까요? 엑시콘 한번 볼까요? 이게 엑시콘이에요. 이게요. 보세요. 이거 엑시콘 급락하는 거 보세요. 이게 이게 엑시콘이에요. 주가가 여러분들 35,000원짜리 종목이 18,000원. 한순간에 지금 반토막 나버리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반토막이 나느냐? 유상증자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거래 대금이 양대 시장의 거래 대금이 25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종목별 차별화가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뭐 어전서열 1위가 대통령이고, 그다음 어전서열 2위가 국회의장이잖아요. 3위가 대법원장이고, 4위가 헌법재판소장이고, 5위가 국무총리고, 6위가 선거관리위원장, 이렇게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열에 한 1위에서 한 10위 정도 되는 종목만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종목별 차별화가 일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종목 선택을 잘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간단하게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유튜브에서 토마토 증권통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라이브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거기에 방에 글을 올릴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궁금하신 종목,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들,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잘 해드릴 거고요. 또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상담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02-325-8200, 02-325-8200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우리 PD님들이 아주 친절하게 전화를 받으실 겁니다. 그럼 그쪽에다가 궁금하신 거 그런 거 물어보시면 저희하고 직접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요. 둘 중 어떤 거든 좋습니다. 어떤 거든 좋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첫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종목은 LIG 넥스원을 매수를 하셨네요. 자, 매수 잘 하셨네요. 11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지난번 고점에서 안 팔았는데 횡보하네요.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자,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그쵸, 저도 이 야인시대에서 추천을 좀 드렸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그때는 9만 원, 8만 원대 후반, 9만 원대 초반이었었죠. 자, 근데 지금 어느새 이렇게 더블 이상 올라와서 좀 조정받다가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수익이 좀 크게 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싸게 매수한 분들의 특권입니다. 자, 모멘텀을 제가 좀 말씀해 드릴게요. 자, LIG 넥스원은 유도무기들,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드는 기업이죠. 현무5라는 탄도미사일이 있는데요. 이거 탄도 중량만 8톤에서 9톤 정도 됩니다. 거의 전술핵급의 그런 위력을 가진 무기인데 이거 양산 들어갔습니다. 향후에 있을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이 LIG 넥스원이 12월 달에 상한가를 한번 친 적이 있어요. 작년 12월 달에. 그때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한다라는 그런 얘기 나오면서 상한가를 쳤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미국 국방부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미국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현대차에 넘기는 거, 그것도 승인해 줬으니까 웬만하면 승인이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6월 달 정도에 승인이 나는 부분들, 그거는 아마 결정될 확률이 높고요. 7월 달에는 큰 모멘텀 하나 있어요. 미국에 이 미사일을 수출하는 그런 일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비공개란 미사일인데 이 미국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이 비공이란 미사일은 초고속정들 있잖아요. 뭐 작은 배들 이런 것들 주로 상대하는 그런 유도 미사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미국의 큰 군함들 이런 것들을 상대하는 미사일은 많아요. 근데 이 작은 배들 고속정들을 상대하는 그런 미사일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조그만 배 하나 잡는데 엄청나게 큰 미사일을 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국에서 이렇게 고민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개발해갖고 우리가 미국에서 직접 만드는 것보다 한국에 비공이라는 좋은 미사일이 있으니까 야 저거 사다 쓰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지금 성능 테스트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진행된 걸로 나오고요. 7월 달에 림팩이라는 합동 군사훈련이 있어요. 요거는 이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국가들이 모여서 하는 최대 규모의 해상 훈련입니다. 거기서 비공을 실사격을 할 거예요. 자, 이 실사격에서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미국의 수출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미국은 천조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방위비를 1년에 1,000조를 쓰기 때문에 천조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 무기가 최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비공 같은 경우는 인증을 확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이 LIG 넥스원의 기업 가치, 다른 무기들도, 체계들도 마찬가지로 더 올라갈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수출길도 많이 열릴 거고요. 자, 이렇게 조금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요. 2분기 실적 그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방산 4사, 그러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이 4개 기업의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한 2배 정도 늘어날 거예요. 전년 동기비가 이 4개 기업 합산이 2천억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근데 4천억 가까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고 가야죠. 들고 가시고 제가 이 LIG 넥스원을 리뷰를 해드리면서 목표가를 일단 20만 원을 드렸었어요, 전에. 자, 한번 그 정도까지 한번 끌고 가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쪽만 봐드릴게요. 메리츠 금융지주 있죠? 88,000원에 지금 10%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이분께서는 물론 이분께서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게 일봉 차트예요. 여러분들 지금 밸류업 정책에서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업종이죠. 근데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어디에서 매수하신, 이게서 매수하신 거죠. 이게 뭡니까? 최고가가 88,300원이에요. 이 종목의 메리츠 금융주주의 최고가가 88,300원인데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88,000원에서 매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매수 가격이잖아요. 오늘 현재 지금 종가가 84,200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이게서 최고점에서 이게서 매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서 매수하신 거잖아요. 이게서요. 예? 최고점에서 매수한 거 아닙니까?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지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손실을 본다는, 지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있잖아요. 보세요. 사상 신고가잖아요. 거기가. 그죠?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이 너무 높다는 뜻이죠. 너무 높게 매수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조심을 하세요. 여러분들, 메리츠 금융지주는 제가 봤을 때 앞전 고점 돌파는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해 배당금이 얼마 정도가 나왔냐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도 지난해 그 배당금이 한 2,300원 정도 배당금이 되잖아요. 2,300원 나누기 현재 주가 84,200원을 나누어도 약 한 3%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이 올라도. 이건 이렇게 하세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이게서 끝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다시 한 번 더 앞전 고점 돌파가 아마 시도가 되면 그 정도면 팔아주세요. 팔았다가 다시 매수하세요. 이번 제가 봤을 때는 종목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매수한 가격대 88,000원 정도 올 겁니다. 오면요.
여기에서 매도를 하세요. 매도하시라니까요. 매도하고 다시 싸게 잡으세요. 얼마에서 싸게 잡을 수 있냐? 8만 원 아래에서 얼마든지 매수가 가능해요. 매수가 8만 8천 원 전량 매도. 다시 재매수. 8만 원 아래에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렇게 한번 전략 짜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최소한 한 6월 말이나 뭐 7월 말까지 가져가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서남 올려주셨네요. 자, 매수가가 6,800원입니다. 비중 15% 매수하셨고요. 자, 요거 초전도체 관련되는 종목이죠. 초전도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밀렸을 때 여기가 바닥이다 싶은 생각 때문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때가 6,780원이니까 6,800원이면 이때도 아니고 이전이란 얘기입니다. 이전에 매수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자, 이거 초전도체 되면 좋죠. 되면 좋은데 이게 지금 뭐 현재 기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요. 사실 좀 회의적인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뭐 기업 선한 같은 경우는 특례상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뭐 실적도 그렇게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작년에 매출액 64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면 그렇게 이런 종목을 쫓아다니는 거 이건 바람직하지가 않죠. 제가 제 친구들이 가끔 가다가 이런 것들 물어봐요. 저 위에 많이 오른 종목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야, 왜 그런 걸 하냐? 차라리 옵션을 내라. 옵션 하면 하루에 10배도 나오는데 9.11 테러 때는 하루에 500배 나오더라.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게 진짜 옵션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위험한 거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위험한 매매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선한 같은 경우도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그 부분도 조금 살펴보지 않으신 겁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요. 자, 최대 주주들 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최대 주주가 문승현이란 분인데요. 이분 2월 달에 주가 빵 올라오니까 여기서 장내 매도 15만 3천 주, 1월 달에도 2만 1천 주 매도, 그 다음에 4월 달에도 6만 주 매도. 대주주도 비싸다고 파는 거를 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급등한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매매를 하시려면 이런 부분이라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요. 자, 뭐 어느 정도 이 기술적 반등 옆으로 횡보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초전도체 관련되는 뉴스가 나왔을 때 이때 많이 갔죠. 그 다음에 이때는 고점이 낮아집니다. 자, 이번에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 관련되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강한 슈팅은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한 6,000원 정도 근처 정도까지는 받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6,000원 근처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신흥 SEC라는 종목 하나 봐드릴게요. 신흥 SEC를 이분께서 1,420원에 13%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신흥 SEC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게 형님이 있고 아우가 있어요. 형이 있고 아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이라고 하는 것은 신흥 SEC의 형은요, 삼성 SDI예요. 삼성 SDI에 지금 여기에 매출이 거의가 뭐 99% 매출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죠? 뭐 거의가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흥 SEC의 요 2차 전지에 우리가 들어가는 캠 업셈블리라든지 또는 우리가 각형 있잖아요. 각형의 캔을 만들어서 지금 삼성 SDI에 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SDI 공장에 다 진출되어 있잖아요. 그죠? 미국에도 진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헝가리에도 진출되어 있잖아요. 헝가리 수도가 부다페스트니까, 부다페스트에 내가 알기로는 한 48km 정도 떨어진 곳에 삼성 SDI 공장이, 그 옆에 삼성 SDI 공장 옆에 이게 신흥 SEC 공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SDI 주가 같이 주가가 흐른다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나와 있는 이게 나와 있는 신흥 SEC라는 종목은요, 이 종목은 실적은요, 상당히 실적은 여러분들, 요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실적 걱정 이런 건 안 하셔도 돼요. 실적은요, 굉장히 실적이 괜찮아요. 실적주. 워낙 실적이 뛰어난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적자 기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운 게 신흥 SEC라는 종목이 저는 2차 전지, 저는 부품 중에서 가장 저는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좀 시간을 좀 주셔야 됩니다. 단기간에 승부를 걸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1420원이잖아요. 보세요. 매수한 가격대가 지금 만 얼마입니까? 1420원. 1400원 정도. 오늘 지금 종가가 9350원이잖아요. 이거는요. 주가가 이렇게 양봉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양봉이 나면 1400원은 절대 손실 보지 않고 매도가 가능해요. 따라서 이 종목은 이렇게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요. 단기로는 11,000원에 전량 매도하시고요.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12,000원까지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 종목에 액면 분할하기 전에 액면 분할 가격이 12,500원 가까이 되니까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종목 중에 저는 2차 전지 종목을 종목 몇 개 하지 않는데 저는요, 이게 나와 있는 신흥 SEC, 롯데 에너지 멀티리얼즈, 그 다음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LG학, 저는 그거 5개만 해요. 이것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좀 여유있게, 좀 이양 기다렸기 때문에 1년을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그럼 좀 기다렸다가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하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HPSP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 HPSP를 38,600원에 매수하셨네요. 자, 비중은 5% 매수하셨고요. 자, 우리 이 종목 상담 하다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경우가 되게 좀 많아요. 조금만 더 살펴봤으면 뭐 이렇게 안 물려도 될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 이 HPSP 같은 경우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지금 예스티하고 특허 분쟁을 겪고 있죠. 자, 근데 이게 특허 분쟁에 대한 결론이 5월 말로, 원래는 뭐 벌써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는 HPSP가 조금 연기했고 그 다음에 심사원 사정에 의해서 또 조금 연기가 됐고요. 그래서 5월 말 정도에 이게 결론이 나온다라는 지금 그런 뉴스가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여기서 뭐 HPSP가 이긴다라면 그 독점구도 이걸 계속 갖고 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좀 서두에 뭐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씀드린 거는 아까하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서남을 봤을 때 제가 대주주들, 특수관계인들 그런 거 한번 보여드렸죠. HPSP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최대주주 한미반도체, 변동주주 이 곽동신이라는 분, 뭐 김용훈이라는 분들 쭉 이렇게 매도가 좀 있는데요. 여기서 이 곽동신이라는 분이 매도하기 시작한 게 1월 23일부터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5,000주, 그 다음에 뭐 다른 분들도 팔았네요. 1,900주, 65,000주, 뭐 여기서는 스톡옵션 행사해갖고 늘은 거죠. 요거는 장내에서 매수한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4만 주, 6만 8천 주, 5,200주, 19만 주, 2만 7천 주, 뭐 이거 계속 읽기도 어려울 정도로 계속 주식을 팔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HPSP에서도 기업에 있는 분들조차도 거기서 특허 분쟁에서 이긴다라는 확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전저점 전저점 이 근처까지는 다 밀렸네요. 자, 조금 반등은 조금 기다려 보세요. 반등은 조금 기다려 보시고 일단 뭐 비중이 높지는 않으시니까요. 5% 정도 보유하고 계시면 다행히 비중이 안 높은 게 다행입니다. 자, 조금 반등 나오면 그때 이거는 그 특허 분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거기에 따라서
주가는 180도 달라질 겁니다. 자, 조금 반등 나오는 구간들, 뭐 그런 구간들 한 4만, 여기 보시게 되면 4만 2천 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반등 나올 자리가 조금 있어 보여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조금 기다려 보셨다가 4만 2천 원 근처 정도 그 특허 분쟁 나오기 전이라면 4만 2천 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한번 일단 한번 끊어 주시고요. 특허 관련되는 그런 내용은 확인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 PNT라는 종목 하나 봐드릴게요. PNT를 45,900원에 5%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1분기 실적이 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지난해 그 전체 영업이익이 한 700억 정도 나왔으니까 주가는 상당히 주가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이분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이 종목을 보면 종목을 보고 그 매수가를 보면 이분이 어느 정도의 좀 주식을 경력을 좀 가지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45,900원에 지금 5% 정도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이면 저는요 상당히 아마 좀 주식을 좀 경험 있는 분이다. 제가 5%를 아마 이분께서는 좀 추가 매수하려고 일단 한번 선발대를 한번 보내본 것 같아요. 그죠? 선발대를. 이건 이렇게 하세요. 좀 추가 매수가 지금 가능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이거는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지금 대량거래가 실려 있잖아요. 그죠? 요 구간. 그 다음 여기도 대량거래가 이렇게 실려 있죠. 그죠? 그 다음 또 지난주 금요일 오늘 또 이렇게 하면 또 대량거래가 실려서 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게 발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발산이요. 제가 안타 좀 죄송한데 이 발산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발산이라서 주가가 한번 단기적으로 있잖아요. 한번 딱 급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딱 돌아왔을 때는 발산이 나와요. 한번 강한 시세가 나온다고. 그걸 노리는 거죠. 그걸 노리는 구간이 지금. 그래서 이분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비중을 지금 5% 가지고 계시니까, 내일 정도에, 만약에 내일 정도에 120일 이평선. 오랜만에요. 지금 120일 이평선을 지금, 이 종목이 지금 돌파가 나왔어요. 이게가 120일, 이거 보세요. 이게요, 120일이 이거요. 이게 120일이라고요. 이게요, 장장, 한 수개월 만에 지금 120일 이평선 돌파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요, 이거는, 추가 매수 가격이 얼마 정도 되냐면, 이게가, 120일 이평선이 얼마 정도 되냐면은, 43,800원. 43,800원 정도 오면, 잘 들으세요? 43,800원. 요 정도 오면은요, 이게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요. 추가 매수를 하세요. 추가 매수를. 그러면 43,800원에서 추가 매수해서 얼마까지 하면 단기적으로 가능하냐면 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시장 주가가 43,800원에서 5만 원 가면요. 한 수익률이 한 15% 수익이 나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15% 수익은 대단한 수익률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재주로 지금 자리에서 15% 수익을 낸단 말입니까? 따라서 43,800원 내려오면 지금 비중을 5% 정도 가지고 계시니까 5% 정도 추가 매수하시고요. 43,800원에서 추가 매수하고 목표가는 얼마 정도 보시면 되냐. 1차 목표가 5만 원 보시면 되고요. 이게가 요 가격대 이게가 5만 원이에요. 5만 원 높지 않아. 요 가격이에요. 이게가 1차 목표가 5만 원 잡으시면 되고 2차 목표가 얼마 정도 5만 한 3천 원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종목 가지고도 한 15에서 20% 정도의 단기 수익은 가능해요. 이거는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따라서 그렇게 하면 전략을 짜시면 되니까 참고를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우스 봐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가 19,000원에 매수하셨고요. 자, 비중은 10%. 매수가까지 올지가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봐 주셨네요. 지금 반도체 섹터들도 보게 되면 종목별로 알게 모르게 조정들 많이 받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제우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요.
제우스는 지금 올해 좀 모멘텀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HBM을 만들 때는 D램을 위로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관통 전극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후공정 패키징 할 때 그때보다 굉장히 많이 세정 장비는 그 이물질을 없애는 거죠. 그런 쪽이 많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 제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세정 장비 신제품을 좀 만들어서 납품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되게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올해 초에 이 회사 대표님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요, 참고를 해보면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예상치는 한 600억 이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5,400억 정도예요. 자, 그럼 주가는 싸죠? 싼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협동 로봇을 만들었어요. 이 제우스가. 그래서 커피에 반하다라는 그 커피 프랜차이즈, 그리고 또 이 제조업의 제조 공정들, 이런 쪽에도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 매출 비중이 한 지금 작년 기준으로 17%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지금 매출이 좀 늘어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제우스 같은 경우는 좀 인내하고 기다리신다라면 매수가가 19,000원 정도라면 그 정도 이상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매수가까지 올라올지가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좀만 기다려 보세요. 좀만 기다리면 2만 원 이상 정도는, 물론 좀 시간을 더 투자하시면 더 갈 것 같지만요, 한 2만 원 정도 이상에서는 충분히 팔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니까 일단 시간을 좀 투자하시고 차분하게 기다려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죠. 한번 봐드릴게요. 하나 시스템을 19,6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죠. 하나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5월 27일 날이 이제 우주청이 개청이 되죠. 지금 저는 하나 시스템 저는 방산주라고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마인드가 좀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슨이나 또는 한국항공우주나 이게 나와 있는 하나 시스템이나 세트랙 아이나 AP 이성 이런 종목군들은요, 저는요 저는 저는 방산주라고 저는 보지 않고 저는요 좀 색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우주항공주라고 봐요. 우주항공 플러스 인공위성 플러스 방산이에요.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보는 각도가. 이게 나와 있는 여러분들 제가 종목 하나하나 볼게요. 자, 먼저 이게 보시면 이게 한국항공우주 추세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추세를 가지고 있는 업종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주항공 섹터가 이렇게 차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 많지 않아요. 이게 나와 있는 한국항공우주 매수하셔도 돼요. 강정 매수예요. 이게 나와 있는 여러분들 LIG 넥슨도요 강정 매수예요. 이게 나와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강정 매수예요. 그 다음은 소행 중에서 세트르가이 있죠. 이거 강정 매수예요. 이게 세트르가이예요. 강정 매수라니까요. 이게 나와 있는 AP이성 이거 강정 매수예요. 이게 나와 있는 하나 시스템 있죠. 주가가 전혀 못 갔어요. 이 종목은요. 이거는요 보세요. 주가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가가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거래가 보세요. 거래가 없죠. 아래 보세요. 거래가 터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가 흘러내렸죠. 그죠? 주가가 대량 거래가 터진 다음에 주가가 상승했다가 주가가 하락한 저의 거래량이 거의 없잖아요. 이거는 바로 돌아설 수 있어요. 이거 저는 바로 돌아선다고 봐요. 자, 따로 저는 여러분들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요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전략. 여러분들 이게 전략을 수립을 잘 하세요. 여러분들. 주식을 할 때 이걸 전략 수립을 잘 하시라니까 전략을요. 나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뛰어들 것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종목을 매매할 때 나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뛰어들 것이냐. 이거는 가져가면 되죠. 답이 나오는 종목. 저는 신고가 나온다고 봐요. 저는 사상 신고가 나올 수 있다. 이 종목의 사상 신고가 얼마예요? 23,000원 가까이 돼 볼까요? 이게가
여기가 일봉, 주봉, 월봉이에요. 이게 월봉 차트예요. 월봉상에서 보면요. 사상 신고가가 얼마에 이게가 2만 900원. 이게가 얼마입니까? 2만 원. 이게가 얼마입니까? 이거는 사상 신고가가 이게 연봉 차트고요. 무조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세요. 하나 시스템은 10% 가지고 계시니까 내일 정도 있잖아요. 내일 정도 주가가 빠지는 거 신경 쓰지 말고요. 내일 아침에 그냥 시초가에 들어갔어요. 내일 아침에 시초가에요. 추가로 5%. 예, 지금 10% 가지고 계시니까 추가 5% 사세요. 예, 그러면 15%가 되거든요. 요 15% 가지고 언제까지 가져가느냐. 짧게는 5월 말까지 가져가는 전략이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 하반기 되면은요. 우리나라 국내 우주항공 종목들이요. 많이 아마 상장이 될 거예요. IPO를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이 종목은요. 얼마까지 가져가시면 되냐면 제가 짧게 놓고 보면은 목표가 2만 원 제가 제시해 드리고요. 짧게 보면 2만 원이고요. 좀 여유 있게 가져간다면 2만 3천 원. 나는 이 종목 가지고 나는 뿌리를 뽑아버리고 싶다. 초단기는 2만 원. 좀 여유가 되면 2만 3천 원. 나는 이 종목을 가지고 뿌리를 뽑아버리고 싶다. 뿌리를 뽑는다는 이야기는요. 최대한 가져가서 독하게 마음을 먹고 가져가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까지? 2만 6천 원도 가능한 종목이에요. 요 세 가지 중에 하나 전략을 정하세요. 2만 원 팔 것이냐, 2만 3천 원에 팔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가져가서 2만 6천 원까지 가져갈 것이냐. 오늘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하나 시스템,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 LI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르가이, AP선. 그 5개 종목은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니까 길게 가져가도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전화가 와 있나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좀 상담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지금 제가 잘 안 들리거든요. 여보세요? 예, 예. 예, KN소리요. KN소리요. 예. 예, 얼마에 매수하셨고, 비중은요? 2만 원에 한 30% 정도 됩니다. 2만 원에 30% 매수하셨고요. 예.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네, 4월 한 10 며칠 날. 이때, 한 여기 2만 5천 원 가까이 찍고 밀릴 때 그때 매수하셨나 보네요. 예, 예. 자, 요거 매수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말씀해도 되나요? 예, 상관없습니다. 그 전문가님이 리딩방에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예? 저 전문가 방에서 매입하라고 해서 했는데. 제 방이요? 아니요. 다른. 아니죠. 예, 저는 이걸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분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 KN소울 같은 경우는 그 액침 냉각 관련되는 종목이죠. 자, 근데 뉴스가 좀 있긴 있었어요. 3월 말 정도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아마존에서 우리나라에 데이터 센터를 한 8조 정도 이렇게 8조 정도 투자를 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는, 그리고 부지 선정도 다 끝나고 그랬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 한번 쭉 치고 올라온 모습이었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얘기가 원래 좀 부지 선정을 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데이터 센터 짓고 완공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밀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위에서부터 좀 이렇게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지금 이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종목이에요. 자, 보시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 2,100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요. 작년에 영업이익 기준 한 185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보면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자, 그리고 한 20% 가까이 하락했네요. 매수하신 가격에서 20% 가까이 하락했는데 지금은 일단은 반등을 기다려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비중이 조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살짝 조금 마음이 쓰이는데, 일단은 조금 반등을 기다려 보세요. 조금 반등을 기다려 보시면 한 18,000원대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도 좀 열려 있는 상황이니까요. 한 18,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그 정도에서는 일단 그 액침 냉각 관련되는 뉴스가 만약에 나온다라면 이 가격을 뚫고 갈 겁니다. 하지만 자율적으로 기술적인 부분들만 본다라면 일단 1차 저항선은 18,000원 근처 정도예요. 자, 거기서 액침 냉각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시장에 부각이 돼서 뭐 다 같이 좀 강한 모습이 나온다라면 일단 보유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 뭐 어떤 특별한 얘기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좀 올라와서 자율 반등 성격으로 좀 올라오면 18,000원 정도가 저항선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18,000원 정도 올라오면요. 그때 뉴스 플로우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 특별한 일이 없다라면 거기서는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이 좋겠다. 요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종목은 많은데 그냥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그 애갱산업이라는 종목 하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갱산업을 18,300원에 10%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이분께서는 이제 이렇게 물어보신데, 그죠? 단기와 중기 목표가를 물어봤고, 그 다음 이제 기간이 많이 사는데, 주가가 이렇게 못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데, 그죠? 제가 보니까 기관들이, 매수를 좀 많이 하긴 했네요, 보니까요. 기관들 보니까 특히나 금융투자 있잖아요. 요 금융투자. 이게 나와 있는 이 금융투자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증권사 말하는 겁니다. 요 증권사에서,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매수를 많이 했네. 보니까 이거는 고정적으로 거의가 많은 수량은 아니고요. 거의가 만주 정도씩 이렇게 계속해서 매수를 했네. 그죠? 최근에 시장의 하두가 뭡니까? 화장품이잖아요. 그죠? 이게 나와 있는 애갱산업이라는 종목 자체가, 화장품 사업도 하죠. 그죠? 그리고, 화장품 사업 부분이 있고, 그 다음은 일반 생활용품 사업부가 있잖아요. 그죠? 화장품하고, 우리가 뭐 생활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세탁, 뭐 세제라든지 있죠. 주방 세제, 뭐 치약, 뭐 칫솔 이런 것 쪽 있잖아요. 그죠? 샴푸 이런 쪽하고, 그다음 화장품 쪽이고, 비비크림 쪽이네. 그죠? 이건 이렇게 하세요. 화장품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최근에 상당히 괜찮게 움직이지 않아 볼까요? 먼저 아모레1200을 한번 볼게요. 이게 나와 있는 아모레1200을 제가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모레1200입니다. 최근에 차트 한번 상당히 매력적이죠. 주가가 11만 원대 종목이 16만 원까지 갔으니까 단기적으로 한 50% 정도의 급등이 나왔죠. 그 다음 LG 생활건강 한번 볼까요? LG 생활건강. 이게 LG 생활건강입니다. LG 생활건강도 30만 원대 종목이 지금 거의 45만 원까지 왔어요. 이것도 상당히 많이 상승이 나왔죠. 그죠? LG 건강도죠. LG 생활건강도. 그 다음에 이게 나와 있는 애갱산업도 이 정도면은 수익이 15,000원대 종목이 2만 원까지 왔으니까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 종목은 시세가 이게 끝나지는 않아요. 이게 주가 이게 끝나지 않는다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시세가 끝나려면요. 보세요. 이게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이 보시면 이게 장대 양봉이 나왔죠. 이거는 이게 매집봉이라고 그래요. 매집이 된 거예요. 매집. 이것도 매집이 돼 있고요. 이것도 매집이 돼 있어요. 이것도 매집이 돼 있죠. 그죠? 그죠? 이렇게 중간에 장대 이렇게 양봉이 나온다는 것은 매집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주가 이렇게 바로 무너지지 않아요. 요건 이겠어요. 충분한 주가가 옆으로 행보가 나오면 이렇게 주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행보가 이렇게 나오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다리세요. 매수한 가격대가 18,300원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기다리면 이게 일봉 차트예요. 이게 일봉이고 제가 이게 주봉 차트. 이게 월봉 차트. 예? 이게 연봉 차트고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일봉, 그 다음 주봉, 월봉, 연봉을 보여주는 이유는 좀 더 여유 있게 가져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월봉이고 이게 주봉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종목 가져가시면 최소한 지금 24,450원이니까 24,000원까지는 반등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까지는 반등이 나와요. 지금도 자리에서도 한 20% 정도의 수익은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시고, 비중을 있잖아요. 10%를 가지고 계시는데, 조금 더 추가 매수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지금 10% 가지고 계시니까, 추가 매수 가격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까요? 보시면은, 일봉으로 보면 추가 매수 가격은 오늘 보니까, 오늘 20일 이평선에서 반등이 나왔네요. 이게 크게, 이게 바로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다시 한번 이건 주가는 2만원 가까이 내려오면요. 2만원. 여기 오면은요. 추가 매수 하세요.
얼마 정도? 한 5%만 추가 매수 해보세요. 5% 정도만. 지금 10%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러면은 합계가, 여러분, 이 합계가 있잖아요. 얼마입니까? 딱 15% 되잖아요. 가지고 얼마까지? 24,000원까지. 단기 24,000원 정도. 오면은 한번 단기 한번 고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24,000원까지 보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올려주셨네요. 자, 매수가는 14만 7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8% 매수하셨습니다. 뭐 추가 매수 가능한지 단기 중기 목표가가 궁금하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전에 뭐 제가 그 진짜 쉬운 진단에 출연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로 한번 진단을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차 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물어보는 게 추가 매수에 대해서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뭐 대부분 그냥 좀 뭐 보유만 하세요. 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2차 전지 섹터들 한번 저 다른 쪽들도 한번 볼게요. 자, 에코프로 BM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을 보게 되면 자, 지금 이 BM도 마찬가지 여기 전저점을 이탈했잖아요, 지금. 이탈하고 지금 이제 전저점 같은 경우는 이것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좀 이탈을 했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일단 20만 원이란 지지선 그런 게 있을 거고 그게 또 이탈돼버리면 또 다른 지지선을 찾아야 됩니다. 에코프로는요. 액면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좀 많이 밀렸잖아요. 보시게 되면 지금 뭐 10만 원도 깨면서 지금 이 전저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이걸 이탈하고 내려간 상황입니다. 에코프로는 1월 달에 있었던 저점 그 가격마저도 이탈했어요.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새로운 바닥을 찾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마찬가지로 보고요. 자,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시청자님 14만 7천 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으면 이때 어디쯤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14만 7천 원이면 이때 어디쯤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네요. 자, 전저점이라는 가격대 지켜줘야 되는 가격이 14만 2,500원이 전저점이 있었죠. 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기술적인 부분들, 특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가 뭐 이제 그렇게 크게 오래된 기업이 아니에요. 작년에 11월 달 정도에 상장됐으니까 11월 17일 날 상장됐었네요.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뭐 기존에 저 상장되기 전에 있었던 물량들, 그런 물량들, 그리고 공모 청약한 물량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대기 매물로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바닥을 찾아야 돼요. 지금 이게 뭐 밀리고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밀릴지 그런 부분들은 섣불리 조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마지막 보루 작용을 했던 전저점까지 이탈해버린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 처음 상장됐을 때 뭐 그 가격대 정도인데 이게 저 공모가는 36,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을 쉽게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그냥 보유만 하시고요. 이게 완전히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추가 매수는 그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반등이 나온다라면 이 22평선이 계속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죠. 이때도 살짝 뚫었습니다만 재차 밀려버린 모습이고 22평선 자체가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은 저항선 역할을 할 겁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22평선이 한 11만 원 정도 수준에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그 정도까지 조금 기술적 반등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기라는 관점은 지금 가격을 중기 가격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바닥을 안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 가격 정도 말씀드렸고요. 중기적으로 보시려면 바닥을 완전히 잡고 난 다음에 그때 목표가를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추가 매수 반대, 그냥 보유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제가 한번 마지막 그 종목 하나 봐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있죠? 16,600원에 12%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제가 이게 나와 있는 그 두산 에너빌리티에 제가 수급을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이게 요 안에 정답이 있어요. 이게 보세요.
이게 외국인들 보세요. 외국인들, 이게 기관들이에요. 그렇죠?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의 이게 나와 있는 요 수급 있잖아요. 제가 이게 나와 있는 요 수급을 보면요.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수급이 한마디로요. 수급이 끝내줍니다, 수급이. 워낙 수급이 지금 잘 돼 있어요. 매수세가 굉장히 매수세가 강합니다. 이 기업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점 한 가지가 있는, 단점이 어떤 게 단점이냐면, 부채가 많다는 거. 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영업이익은 제대로 나오는데, 이자 비용이 워낙 많이 나가니까, 이게 보시면은, 이 종목은 보시면은, 그 이자 비용이, 워낙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잖아요. 이자가. 그죠? 워낙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이 종목은. 그러니까, 재무제표 좀 개선만 가져오면, 주가가 좀 달력을 좀 세게 한번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현 정부의 정책주니까요.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제가 한번 기술적으로 제가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앞에 있는 고점이 있죠. 이것만 뚫어버리면 됩니다. 이것만 딱 뚫어버리면 종가상으로 거기가 19,000원만 이것만 뚫어주면 요 매물대 이것만 딱 종가상으로 뚫어주면 이 주가는 많이 갈 수 있어요. 최소한 얼마까지도 한 22,000원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따라서 이렇게 하세요.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얼마 정도까지? 한 19,000원 정도면 팔았다가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이고요. 좀 여유있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22,000원 가져가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워낙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나쁘지 않습니다. 19,000원에 팔 것이냐 아니면은 22,000원에 팔 것인가 그것만 결정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1부는 요 정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들 차 한 잔씩들 드시고요. 저희는 2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